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 다중정의 세 번째 시간에 산술연산자 배웠고요. 이번에는 연산자 다중정의 챕터 15에서 대입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연산자는 저희가 단순 대입연산자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카피를 배울 때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디카피를 배울 때 이미 경험한 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입연산자를 다중정의해야 되는 이유를 꼭 알아야 되고요. 저희가 기술적인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면서 예제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해 준 이 코드 CMI 데이터라는 코드인데 지난 시간에 작성한 거랑 살짝 다릅니다. 단순 대입 연산자도 타입이나 그런 게 좀 달라서 한번 어떻게 단순 대입 연산자를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클래스를 작성해 볼 건데요. 클래스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만들고요. 소스 파일에다가 추가해서 클래스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한번 복사해서 헤더 파일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파일을 이렇게 작성했고요. 이 안에 있는 거는 생성자, 소멸자, 변환 생성자, set 데이터, get 데이터, 릴리즈, 그 다음에 단순 대입 연산자도 기본적인 형태로만 제공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cpp 파일도 복사해서 한번 추가해 볼 건데요. 변환 생성자에서 문자열로 온 거를 초기화시켜 줄 거고요. setData 함수가 이제 깊은 복사를 위해서 메모리 할당하고 문자열 복사하는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data 함수는 이제 내 문자열이 만약 비어 있으면은 empty string을 출력하고요. 비어 있지 않으면은 있는 멤버를 반환시켜주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로 볼 수 있고요. 릴리즈 함수는 메모리 해제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기존 메모리를 삭제하고 새로운 메모리 값을 저장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소멸자에서는 메모리를 해제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코드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어떻게 개선시키는지 볼 수 있을 건데요. 사용자 코드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일로 다음과 같이 사용자 코드 추가할 수 있고요. CMI 데이터 A, B, C 객체를 통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로는 앞에 있는 데이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A랑 B를 대입하는데 지금 대입 연산자가 구성되어 있긴 하죠. 근데 A도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고 B도 초기화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적절해보고 대입을 해본다고 했을 때 empty 스트링이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액세스 위반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set 데이터를 하고 싶은데 str이 널일 경우는 이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없는 부분, 그 예외 처리가 여기서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모리로 넘어오는 이 문자열이 널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str이 널이면 메모리를 할당하지 않고 널 ptr로 해주죠. 널 ptr이면 할당하지 않고 그냥 해제하는 부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앞서 나오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요. A를 B로 대입해서 초기화시키는데 A도 빈 문자열이고 B도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런 대입 연산에 대해서도 허용이 가능하고요. A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empty string 이렇게 잘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에서 set 데이터 부분에서 예기 변수로 온 문자열이 널 문자일 때도 지금 초기화할 수 있는 예외 처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번 B 문자열에 대해서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실행해 보시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A에 대해서는 empty string 잘 결과 나왔고 B에 대해서는 hello라는 문자열이 잘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A.get data, B.get data 하면 문자열이 잘 출력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B를 B에 대입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소스 코드를 실행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이 B를 출력하는데 깨진 문자열이 나옵니다. 이 문자열에 대해서는 정상적이지 않죠. hello라는 B가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진 문자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B에다 대입하는 이 소스 코드에서 보시면 먼저 여기서 setData가 호출이 됩니다. setData가 호출이 되는데 이 setData 함수 내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내 객체를 릴리즈를 해요. 내 메모리를 다 해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B가 새로운 데이터가 오기 전에 이 메모리를 다 해제를 합니다. 이 메모리가 해제가 되면 이 원본에 있는 B도 당연히 같은 B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것이죠. 얘가 가리키는 메모리랑 같은 메모리인데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받기 전에 B 메모리를 해제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해제되면서 원본으로 된 이 메모리도 해제됩니다. 그래서 그 해제된 메모리를 다시 받아오기 때문에 setData라는 함수 내부에서 릴리즈를 할 때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오류를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소스 코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예외 처리를 확인할 때 그 부분은 이제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setData를 하기 전에 이 RHS 원본 객체랑 내 객체가 같다면 별도로 setData를 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외 처리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객체에 있는 주소랑 매개별수로 넘어온 RHS의 주소가 같다면 같은 객체라는 겁니다. 같은 객체라면 별도로 setData를 호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실행해 보시면 앞서 봤던 것처럼 empty string과 hello가 잘 출력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객체의 대입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외 처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대입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복 연속되는 대입 연산에 대해서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오류가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오류가 보입니다.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건 오퍼레이터의 반환 형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퍼레이터 반환 형식을 보면 보이드죠. 이 보이드라는 것은 오퍼레이터가 한번 종료되고 나서는 더 이상 오퍼레이터를 연속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에서는 보통 이렇게 연속돼서 대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환 형식을 바꿔줘야 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반환 형식은 객체 참조용으로 반환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도 반환 형식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그러면 이때 예외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this를 그냥 넘겨주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Data 이후에 내 객체도 동일하게 this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잘 한번 수정해 보면 이게 같지 않을 때만 setData를 호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return this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객체 주소가 서로 다를 때만 setData를 호출하고 return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켜 보시면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A, B, C에 대해서 에러 없이 잘 처리가 됐고요. 그때 A에 대해서 문자열도 월드, B에 대해서도 월드, C에 대해서도 월드가 자 초기화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에 대해 있는 월드가 먼저 B에 대입되고 그 B에 있는 대입된 객체가 다시 A로 대입돼서 A, B, C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대입 연산자를 잘 정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션 페이지 보시면 수정 요청사항 우리가 같은 객체일 때 릴리즈를 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삭제시키는 거 그래서 임의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걸 수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 요청사항은 연속되는 대입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드 형식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확인해서 우리가 반환 형식을 객체 참조용으로 반환하면서 이 부분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대입 연산자 정의하는 방법 수정하는 것으로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동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